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3일전 연휴 보내셨습니까? 어, 사실 방금 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게 컴퓨터 윈도우 업데이트랑 포맷을 좀 하고 다시 했더니 아, 마이크 설정이 안 되어서 음성 녹화가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좀 다시 찍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자, 2월달은 그래도 설 연휴가 좀 있었고 또 3일절 연휴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2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엊그저께가 2월 초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 참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연휴 사이에 미 증시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월요일 국내 시장은 IT 반도체 쪽은 갭상승 깔고 출발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휴 사이에 이제 사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어제부터 사실 책도 좀 많이 보고 투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듬는 그런 연휴를 좀 보냈었는데 카페에 이제 사실 한 5개 정도의 글을 원래는 계획을 하고 좀 올리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XR, VR이라든지 AI 관련된 섹터 산업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작성을 하지 못했고 또한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도 동반해서 같이 작성을 좀 하고자 했으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또 정리하고 다듬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런 게 있어요. 주식에서 사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2,5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상장해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산업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한 돈은 못 벌지만은 확정된 미래라는 이 아젠다 속에서 언제든지 강력한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폭등할 수 있는 섹터들은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시장에서 지금 저 PBR, 저 PBR 해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코스피에만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과의 이런 수급적 불균형이 좀 시작에 있지만서도 주식은 본질은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안정적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과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에 우리는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를 저는 계속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 성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눌렸을 때는 최대한 대장주 위주로 압축을 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계좌의 우상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대래 30% 폭등과 그로 인한 AI 반도체의 폭등으로 인한 나스닥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이 신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수급은 밸류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주를 지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겠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늘 새로운 모멘텀들이 주구장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사이 미국 증시는 목요일도 그리고 금요일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내일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폭락하고 있지만 않은 이상 갭 상승을 비교적 크게 반도체 쪽에서는 해주겠죠. 미국 보면 엔비디아도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고 AMD가 연휴 사이 15% 상승을 하는 등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매우 뜨거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상단 채널에 닿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 그것처럼 이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일지 일단은 월요일은 봐봐야 되겠지만요. 월요일날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군들 갭 상승 출발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중배를 해서 넘어왔다라든지 종목을 금요일날 좀 사서 저가에 사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올라올 때는 분할 매도를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도 그렇게 종목군들을 좀 잡아서 금요일날 반도체 종목군들을 잡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시장을 볼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뭐 지수적으로 보면은 미 증시는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 있고 나서 그 다음엔 코스닥이 또 큰 폭의 빠짐을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업 한다라고 해서 소폭 밀렸다 반등하고 또 밀렸다가 올라오고 뭐 이런 좀 조잡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나마 28일 날 이 이복형 금융위원장 발언에 의해서 코스피가 좀 좋은 흐름 속에, 금요일도 장 막판에는 이제 현기차의 상승 속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었지만은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고, 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오후장만 되면 지수를 밀어버리는 이 약간의 변태적인 스타일이 최근 시장에서는 지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중심에서는 기관들의 묻지마 매도가 너무 시장을 교란하는 흐름이 좀 많은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수급이 이제 언젠간 좀 풀리겠지만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고 가면 좀 좋겠죠. 자, 바로 넘어가죠. 2월 시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시장이 참 빨리 갔습니다. 3월도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나시면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목요일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미 증시는 급등을 했죠. 여전히 식지 않은 AI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흐름이 강함을 미국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휴 사이 엔비디아는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마이크론도 큰 폭 상승으로, AMD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2일간 15%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월요일 일단 또 반도체 섹터는 갭 상승 출발을 하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겠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요, 뭐 아주 정직하다라고 해야 될지 그냥 관련된 트렌드에 맞추어 기업들의 실적과 동반해서 주가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는 이들 일부 종목군들은 함께 성장과 주가가 동행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러티브가 훨씬 강하고 지배적인 시장이다. 예? 수급에 의한 휘둘림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정말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대장 위주로 압축을 하는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해 보고요. 연휴 사이 일단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등등 덕에 델에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GPU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GPU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로 인한 PC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HBM 관련주 당연히 갭이 뜰 것이고, 반도체 소재 쪽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율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기존 HBM3의 경우에는 8단으로 쌓았던 것을 이제 앞으로 12단, 16단으로 쌓게 되면 하나의 탑에 반도체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정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고 수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로스 비용은 8단보다 16단은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검사와 수율을 잡는데 기업들은 혼신의 전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율 관리에 관련된 이 검사라든지 뭐 하는 종목군들이 강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국도 그런 부류의 종목군들이 최근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는 2월 시장은 저 PBR 관련 밸류업 발표 이후 일부 차익 매물도 나왔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이후 여전히 수급은 코스피에 집중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여전히 소외되는 모습 속에 2월 거의 대부분의 시장 흐름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은요,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전체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싸그리 싸들어온 흐름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이 밸류
부로 인한 수급 분산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나은데 코스닥에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답답한 흐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급이 3월에도 연속이 된다면은 이러한 시장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수록 더 강한 종목군들 대장주 위주의 포트 압축 전략이라든지 단기 매매 전략을 수립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후발주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 기아가 신고가를 쳤습니다. 5천억 자사주 매입이 3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듯하니 조정시 트레이딩 관점은 계속 봐도 될 것 같고요. 저 PBR은 그냥 저는 현기차 정도에서만 최선을 내 종목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흐름은 HBM 장비와 더불어 수율 관련주가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델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처럼 D램, 낸드의 흐름까지도 전부 다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율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QRT, 오러스 테크놀로지, ST 등이 좋은 모습이고요. HBM 관련해서는 순환을 돌면서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는 특징은 프로그램 매수가 연속되면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의 경우는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아마 리튬에 대한 언급을 드렸고 수요일날 미래 나우텍을 매수를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국내에서는 인터 배터리가 진행이 되죠. 또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뭐 12만 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한 8, 9월 달에 단기 고점이 한 15만 위안 잡고요. 30%까지는 더 올라갈 범주가 있는 상태에서 연중 올해의 최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관성용에서 좀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하방은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계속 체크하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미래 나노텍이 미래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산화 리튬의 매출이 전사 영업에서 일단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래는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매출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 포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전환사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발행을 해놨어요. 하이드로 리튬하고 얘네는 올라가면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금요일날 오후장 지수를 좀 들어 올렸는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 기업들의 오후에 집중적인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좀 올라왔고 그 수급이 없었다면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컸을지도 모르죠. 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시총 1위 기업 아닙니까? 1, 2 기업. 그런 부분에서 좀 강세 보였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인터 배터리가 진행이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와 LFP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군들 잘 체크해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글을 하나 더 작성을 했으니까 카페에서 그 글을 체크해 보시면 중앙 첨단 소재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말 그대로 알테오젠의 상승이 거침없습니다. 저는 조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글 보시면 코스닥 시총 1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에코프로가 지금 16조죠. 16조의 시총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분석이 맞다면 넘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보다는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점점 들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조정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제약바이오의 패러다임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것도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몸 컨디션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생각과 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양인과 오스케템, 레오캠 바이오도 함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꼭 그걸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면 메타의 저커버그가 방한한 이후에 어찌 보면은 이 CXR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급락을 해버리고 업스테이지를 대표와 저커버의 만남 속에서 라마3 한국어 버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저커버가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이 호재가 됨으로 인해서 업스테이지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이슈로 연속이 나올지 사실은 좀 반신반의고요. 일단 뭐 컴퍼니 K를 좀 잡아서 금요일날 좀 넘어가고 있고, 워낙에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이제 컴퍼니 K 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뭐 이걸 물량도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시장이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 없던 거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 새로움에 가장 먼저 가고 원래 대장이었던 종목이 다시 대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재료에 대한 부분은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주식을 한다면 말이죠. 내가 주식을 한다면 설사 내가 그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아는 게 많다 해서 주식을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주식은 막 남들보다 엄청 뛰어나고 훌륭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스터디를 안 하고 이런 추측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그냥 긍정적으로 남의 말에 의한, 그 다음에 단순하게 뉴스 하나 보고 뭐 유튜브 하나 보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흔들림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과거에 축적된 자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차근차근, 네, 매일같이 시장에 왜 상한가에 갔는지, 왜 거래대금이 폭등했는지, 수급이 왜 이렇게 좋은 건지, 이슈는 연속성이 있는지 새로운지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될 이유겠죠. 자, 주말 사이 사실 특별한 이슈는 많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시장에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든지 시간의 종목군들이 특출난 종목군들이 있었다라든지 없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반등 속에서 그 이후 수급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는 뭐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지수는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월요일날 일단 갭을 들어서 추세를 돌파하는지,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려치는지 정도만 긴밀하게 좀 봐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대형주들 좀 볼게요. 일단은 기아가 신고가를 쳤으니까 좀 봐보면, 기아가 이제 자사주 편입이 계속되고 21선 첫 이탈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강한 종목이라 그래요. 첫 5일선 이탈 이후에 바로 반등, 첫 11선 이탈 이후에 바로 반등, 첫 21선 이탈에 바로 반등. 대장주 이평선 첫 자리 매매가 정확하게 기아에서는 잘 작동을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저는 대형주는 볼벤 넘어가고 나면은 단기 좀 눌렸다가 또 힘모아서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라 추격 매수는 비추다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조정할 때 뭐 21선이라든지 눌림 정도 계속 고려해 볼 만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혹여나 현대차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현대차도 신고가로 따라갈지 정도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는 계속 저 PBR의 대장이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발표 이후에 큰 폭의 단기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하이닉스 주가가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반도체 종목군들은 순환을 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반등을 하는지 정도를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 반도체는 뭐 기존에 이제 뭐 CXL이라든지 제우주 반도체라든지 어보 반도체라든지 이 내러티브 쪽은 많이 흐름이 끊겼고, 그 다음에 이제 뉴로모픽 관련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올라왔으며,
가온칩스라든지 강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 이슈에 더불어서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좀 올라오다가 금요일날 좀 조정을 받았고, 목요일날 PSK 홀딩스도 신고가를 치고 좀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게 이오테크닉스가 수요일 목요일날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DIT까지 해서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HBM 4인방 중에서 아직 신고가를 강하게 못 뚫은 종목 안에서 금요일 월요일날 신고가를 뚫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뭐 종목군도 하나 뭐 약간 손실 구간에서 좀 들고 가는데 아마 월요일날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매매가 완료되면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참 셌는데요. 이런 게 재료 매매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코넥을 저도 좀 물려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날 전량 매도를 좀 하면서 뭐 행복하게 마무리했죠. 뭐 결국적으로는 이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까지 해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전량 날려놓고 더 이상 매매는 하지 않고,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죠. 뉴프렉스도 이때 종배 차원에서 들어가서 이날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요.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마무리를 좀 짓고 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저커버가 왔을 때 새로운 게 열렸다, 시장에 없던 게 열렸다, 그때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컴퍼니 K가 이제 저커버그가 오고 업스테이지 이슈가 나오면서 시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 물량 소화 이후에 오후에 이제 테마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목요일날 같은 경우 가상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리튬하고 좀 있었는데, 리튬은 그 전날 미래 나노텍이 강했기 때문에 리튬 포스나 하이드로 리튬은 시장의 신뢰를 접어간 기업이고, 지금 3월달이라 막 그 종목군들 있잖아요. 여러 종목군들 그 카나리아 바이오도 막 정지 들어가 버리고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저는 건들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해성처럼 올라올 때 우리는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강할 때, 산업의 군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저도 여기 올라올 때 이봉입니다. 여기 기다리다가 여기서 바로 좀 따라 붙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한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바로 올라서 한 2.5% 정도 수익권에서 물량 가지고 일단 반 팔고 반은 상따로 일단 넘어가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금요일 날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E 종가상 조금 올려오면서 지수를 좀 올렸는데, 사실상 이 리튬 관련해서 현재 시장의 대장은 제가 볼 때는 미래의 나노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호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번 오르고 단기 조정을 거쳐서 이날 매수를 해서 이날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팔았는데, 단기간에 제가 판 금액보다도 거의 뭐 20 몇 프로가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에 이제 좀 눌릴 수도 있겠죠. 눌렸을 때 시장의 대장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이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만원 부분이라든지 2만원 살짝 이탈한다,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튬 포워스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쪽 구간 애들은 전환사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될 물량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는데 20만원 근처를 올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동안 상승할 때 11선 이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21선 첫 자리에서는 균적 반등은 할 수도 있어요. 왜?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21선에서 균적 반등을 하고 21선이 깨지면서 내려왔다가 이 이평선의 트위스트를 한번 그리고 올라갈 때가 조금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보통 대장주는 다 그런 흐름들 많이 겪습니다. 에코프로라고 해서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강하게 올라왔다가 한 번 정도 21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부쩍 반등하고 쭉 밀려서 21선 하회하는 흐름을 그리고 다시 모아서 올라가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파도 나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폭의 조정이 아직 제가 볼 때는 안 나왔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탑 머티리얼즈라든지 LFP 양극재로 올랐다 단기 과열이죠.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했던 지점까지 밀려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봐볼 생각이고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좀 밀어준다면은 뭐 11선 근처라든지 이런 갭의 첫 자리라든지 보면서 전고체도 함께 봐볼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결코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보면 언제든지 좋은 이슈에 의해서도 가다가 급락시켜버리고 반복을 해요. 잘 가다가 이런 종목도 한 번 정도 급락을 시키고 뭐 이상한 역정보 나오고 뭐 그런 일이 비지비지 하겠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항상 종목의 스터디가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잡아볼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볼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이죠.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볼 생각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날 하루 빼고는 거의 매매를 했는데요. 그 전에도 매매를 했었고요. 뭐 어제 사서 들어간 거는 뭐 시가 살짝 올라갈 때 팔고 눌리면서 다시 사서 뭐 장중 최고가 근처에서 일단은 다 매도를 했는데요. 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시가 뜨고 올라갈 때 다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무튼 여기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두 번에 거쳐서 한 7, 8% 정도 수익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매매를 하지 않은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5일하고 10일 이평선과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고, 종목을 계속 종배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하고 다시 좀 더 싸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거의 돈들이 1조가 두 번 터졌다라는 거는 엄청난 수급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 내려오면 봐야죠. 일단 어떤 종목보다도 우선시 하면서 봐야 되고, 만약에 알테오젠이 무너진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의미 있는 종목군들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십시오. 매수로 대응하시고,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요, 왜 세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 합리적이고 아주 이해가 쏙쏙 되게끔 제가 카페에 글로써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딱 그거 보십시오. 다 이야기하자니 시간이 많아서 매면 좀 이야기하기가 다 좀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수율에 QRT가 최근에 제일 강했기 때문에 QRT 조정 나오는지 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에브리봇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미친듯이 빠졌는데요. 일단 얘는 연봉상 신고가 만들었던 구간에서 이 돌파했던 구간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22,000원, 작년 연봉의 고점이죠. 작년 연봉의 고점이 22,500원이니까 뭐 23,000원이라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23,000원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정도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때는 23,000원까지 열어놓고 일단은 25,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들이대 볼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130%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4%까지 반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작년 그런 구간까지, 이 윗꼬리 구간까지 일단은 왔다가 26,500원인데 26,500원이나 25,000원이나 왔다가 길쭉 반등하고 깨져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익 THK도 사실 의미 있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일단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월봉상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좀 아쉽죠.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하루 한 달 정도 묵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왔다가 빠져서 이 월봉상 엔벨로프 20선 주봉상 5일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봐두고요. 봐두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뭐 신규주 몇 개 매매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뭐 매매했던 종목은 코셈. 최근에 보면 이런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빠지잖아요. 오후장만 되면은 이상하게 이런 종목군들이 막 움직입니다. 어제도 이제 오후장에 급등하고 오늘도 오후장에 좀 급등해서 뭐 나름 이 안에서 이제 짧게 이제 한 5%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순간 확 폭등하는 거 실적 공시 보고 좀 따라 붙었다가 고점에서 한 3분의 1을 팔았는데 VI 풀리면서 4%를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VI 풀리고 반등할 때 좀 팔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 금요일날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 밖에는 따로 매매한 종목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시장 보시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3일절 연휴 그리고 저녁 식사 즐겁게 하시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다들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